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한 참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휴전선 위에 있는 북한은 경제력으로 볼 때 어떠냐 그러면 밥을 굶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굶는 그런 나라가 돼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저 그 나라를 떠나서 나간단 말이야. 탈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굶어 죽어라. 그런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은 어떠냐? 그러면 굶어 죽기는커녕 경제력이 말이요. 아주 세계 뭐 6위쯤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항상 비교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20배쯤 더 부자가 돼도 또 상대적인 쪽에서 볼 때 쟤는 저렇게 엄청난 부자인데 나는 가난뱅이네. 이렇게 비교 우위를 해서 불행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희망과 아주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그 한 나라가 제대로 서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오늘을 사느냐 하는 그런 사람의 미 어떠냐는 거가 첫 번째 문제이죠. 그 다음엔 또 어떠냐 그러면 경제력입니다. 돈이 있어서 제대로 살아가야, 그래야지 뭐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초가 제대로 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군사력입니다. 뭐 전쟁을 한다든가 싸움질을 한다거나 그런 게 사람끼리 살아갈 때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또 살펴볼 때는 어떤가 이런 거지. 그러면 경제력과 군사력, 그렇고 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며 그렇게 이념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이념적인 게 그다음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그 비교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군사력으로 그래도 말이죠. 뭐 세계 5위, 6위는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죠. 그 경제력으로 하면 어떠냐?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녹록한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경제력도 말이죠. 예? 남북한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뭐냐 그러면 어, 음, 아주 그냥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남쪽은 20년 전에 비해서 40배나 성장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 쪽에 뭐 5, 6위에는 들어간다 이런 말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야, 격차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그런 현실을 갖다가 공개하고 알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지. 그러니까 그냥 국경을 막 폐쇄해서 못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굶어 죽더라도 그냥 여기서 굶어 죽어, 이런 식이 이제 북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수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남쪽이 인구가 얼마냐면 5,100만 명이야. 근데 북한은 얼마냐 그러면 2,5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지혜를 모으고 열심을 다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남쪽에는 말이지 경제 발전이 되는데,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게 돈이 많이 굴러간다 그거 말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기술을 보유하고 그렇게 치고 앞질러 간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갖다가 각 나라끼리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 성장을 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제 문제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아주 세계 여러 나라들과 융합을 해서 잘 굴러가고 있어. 관계를 잘 맺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앞질러가는 나라, 세계에서 한 5위는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오. 북한은 얼마가 되느냐, 36위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는 거요. 5위하고 7, 8위하고 뭘 한다든가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5위하고 36위하고 이게 비교가 되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견뎌내기겠어. 굶다가 못해가지고 아주 북한의 고위층이 말이야, 고위층이 남쪽으로 넘어왔어. 넘어왔다고 말도 못하고 숨어 있다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 북한 고위층이 남쪽으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북한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럴 땐 두 가지가 있어요. 탁 깨버리고 문을 열어 제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뛰고 달리고 이렇게 해서 성장 성숙을 하도록 하는 구도여야 하는데, 그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가족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렇게 가족이 그걸 갖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거야? 그 다음엔 할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혼란에 빠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북한의 수순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질 거다. 이게 미래 예측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시절이 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그냥 굉장히 숫자가 들어가고 있어. 우리는 거기는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꾸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걸 견뎌내기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놓여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문제, 정신 차원의 문제, 그런 것에 그 문화적인 정신 차원의 문제에 종교가 거기 들어 있어. 그런데 그 종교는 말이야, 그 걔들은 그런 거 없대.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냥 사람도 존중하지를 않아.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래 아무렇게나 그냥 뭐 짐승 처리하듯이 말이야. 그런 그 기본적인 문화적인 정신사적인 것에 있어서 이거 빼지기 아주 그 망조로 가는 구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뒤집어 엎어야 북한 사람이 숨 쉬며 살아가지 않겠어? 너야 굶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우리만 잘 살면 돼. 이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북한의 시선을 돌려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안 하면 아주 부도덕하고 그 수준 낮은 국민이 우리가 돼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 옳습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변화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치고 전진하여 나가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때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 길을 제대로 가봅시다. 감사합니다.